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일본이 자랑하는 설치 미술가의 유명 작품이 태풍으로 인해 조각이 난 채 바다에 떠다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일본의 설치 미술가 푸사마 야오이 작품 노란 호박은 일본 시코쿠 가가와현 나오시마섬 베네세 하우스 해변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작품을 고정하는 손잡이가 파손되면서 태풍에 날아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나오시마 섬은 원래 구리 재련소가 있던 잊혀진 섬이었는데 예술가와 건축가들의 협업으로 예술의 섬으로 탈바꿈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 작품 중에서도 특히 쿠사마 야오이의 노란 호박은 나오시마 섬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관광객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품이 태풍에 날아가 조각나 버리다니 일본인들의 아쉬움은 상당히 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쩌면 일본에 닥칠 거대한 사고의 예고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제 오전 로이터 통신은 급박한 속보를 타전했습니다. 일본 앞바다에서 파나마 선적 화물선이 강풍에 휩쓸려 좌초했다. 화물선에서 원유가 유출되고 있는 중이다. 태국에서 일본 아오모리현 하치노에 항으로 목재를 수송하고 있던 39,910톤급 선박 크림슨 폴라리스호는 전날 오전 7시 30분쯤 항구 밖에서 정박하던 중 강풍에 휩쓸려 좌초됐습니다. 선원 21명은 모두 대피했지만 선체가 두동강 나면서 기름이 바다에 유출되고 있었고 해상보안청은 유출된 기름이 해안에 닿지 않도록 통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좌초된 파나마 선적 화물선의 소유자는 어이없게도 일본 3대 해운사 중 하나인 니폰 유센이었습니다. 기름 유출의 책임 역시 니폰 유센이 지게 되는 것이죠. 이 속보를 들은 일본 국민들의 얼굴에는 암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해 전세계 물동량의 15%를 마비시켜버리면서 세계적인 민폐를 끼친 에버 기브노 역시 선주가 일본 회사라는 게 알려지며 엄청난 비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금도 여전히 그때 입힌 막대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일본 해운사가 좌초되고 심지어 기름 유출까지 돼버렸으니 이 소식을 들은 일본 해운업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것이죠. 얼마 전 아사히 신문은 지난 3월 수에즈 운하를 막아버린 컨테이너 에버 기븐의 일본 선주인 쇼에이 기센 측과 이집트 수에즈 운하청이 배상 규모에 대해 소송을 벌이던 중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에즈 운하청은 애초에 9억 1,600억 달러, 약 1조 284억 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쇼에이 기센 측이 이의를 제기하며 1,703억 원이면 타당하다고 맞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했다고 발표는 하면서 정확한 배상금 규모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또다시 일본 선박이 좌초됐으니 일본 해운사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니폰 유센은 최근 글로벌 해운업의 호황으로 인해 주가가 오르며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이 그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고 만 것입니다. 최근 노무라 증권은 일본 주식시장에서 가장 유망한 종목으로 해운사인 니폰 유센을 선정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일본 증시가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는 뒤처질지도 모르지만 니폰 유센만은 전 세계적인 해운업 호황에 힘입어 강세를 보일 것이라 자신하면서 추가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해운업계는 유례없는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해운사들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상하이 해운거래소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에서 출항하는 컨테이너선 15개 항로에 단기 운임을 종합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2009년 10월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했고 1년 사이 운임은 무려 4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일본의 원양 컨테이너 선사인 니폰 유센은 다른 일본의 선사인 K라인, MOL 등과 원이라는 해운 동맹을 맺고 세계 100여 개국을 오가며 세계 해운업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겠다며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니폰 유센의 선박이 그것도 일본 앞바다에서 좌초하고 기름 유출이라는 대형 사고를 치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나라 국적 선사인 HMM은 좋은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운업의 호황을 타고 HMM의 영업이익은 1년 새 10배로 껑충 뛰었고 실적 역시 계속 질주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천벌을 받은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니폰 유센을 설립한 곳이 과거 한국인들에게 강제징용이라는 막대한 고통을 준 미쓰비시였기 때문입니다. 미쓰비시는 1885년 일본 정부의 의향에 따라
다른 회사와의 합병으로 니폰 유센이란 해운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미쓰비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산, 탄광, 은행업에 주력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강제징용을 통해 전쟁 물자를 만들며 군수 재벌이 된 전범 기업이죠. 특히 10만여 명에 달하는 조선인 노동자들을 광산과 탄광, 항공기 제작소로 끌고 가 끝없는 매질과 비인간적인 노동으로 생산량을 달성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미쓰비시가 전후에 계열사만 수백 개에 달할 수 있었던 그 뒤에는 조선인 징용 피해자들이 당한 혹독한 고통과 눈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2005년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자들은 한국 법원에 일본 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승소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일본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등에서 임금 한 푼 없이 혹독한 노동을 강요당한 한국인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미쓰비시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특히 미쓰비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은 이미 끝났다는 입장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자민당은 한국 대법원에 이러한 판결을 빌미로 한국에 대해 어리석은 자충수, 즉 핵심 소재 부품에 대한 무역 보복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역 보복의 여파로 지금까지도 한일 관계는 경색돼 있습니다. 이런 악연의 미쓰비시와 관련 깊은 해운사가 니폰 유센이라니 일본이 저지른 과거 잘못에 대해 바다가 분노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일본 앞바다에서 벌어진 좌초사고로 인해 궁지에 몰린 사람은 한 명 더 있습니다. 지난 4월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재빨리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냉각장치 고장으로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오염수를 인접한 태평양에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처분하기로 했다. 당연히 한국,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후쿠시마 어민들조차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방류 결정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스가 총리와 자민당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를 돕는다며 어민 피해 돕기를 위한 기금 창설을 발표하는가 하면 도쿄올림픽을 아예 후쿠시마 재건의 좋은 기회라고 홍보하면서 후쿠시마 농수산물 알리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하지만 스가 총리가 동분서주한 일들의 결과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지난달 일본 NHK의 조사에 의하면 올림픽을 통해 후쿠시마 등 피해 지역의 부흥이 촉진될 것이라 생각한다는 사람은 응답자의 4.5%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후쿠시마 주민들은 올림픽 때문에 오히려 피해 지역의 재건 사업은 뒷전이 됐다며 우리가 원하는 건 진정한 관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스가와 자민당은 이런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심을 잡기 위해 부랴부랴 어민 피해 기금까지 만들고 도쿄올림픽 내내 참가국들의 걱정은 안중에도 없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식탁에 올리며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 지금도 지지율은 최저치를 기록 중인 스가 요시히데 총리. 이러한 와중에 일본 앞바다에 기름 유출 사고까지 발생했으니 연이은 악재에 스가 총리는 아마도 지지율 반등의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섬나라인 일본에게 바다는 아주 중요한 자원입니다. 자국 어민들은 물론이고 이웃한 나라들에게도 바다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죠. 그런데 후쿠시마 앞바다는 방사능 오염수로 올림픽 당시 철인 3종 경기가 열렸던 도쿄 오다이바 해변은 도쿄 시민들이 벌이는 똥물 논란으로, 그리고 이제는 아오모리현 앞바다에 기름 유출까지 일어났으니 바다의 소중함을 모르고 오염시키는 일본, 자연이 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게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